네, 한 주의 마지막 시장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후반이 상당히 강합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0.2% 오른 2144선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0.2%대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시가와 비슷한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고 문제는 코스닥입니다. 정말 대단한 상승폭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2008년 1월 10일, 그러니까 7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700선을 넘어서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3% 오르면서 종가로 갈수록 상승폭이 더욱더 커지는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707포인트까지 터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을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이 많이 팔고 있습니다. 1000억 이상 매도를 기록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2000억 이상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받쳐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602억 매수, 외국인들이 796억 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주들의 움직임 살펴보시죠. 자, 삼성전자가 1% 이상 떨어지는 반면에 오늘 한국전력이라든가 지역난방공사 같은 에너지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모레퍼시픽이 오늘 4% 이상 급등, 오늘 화장품주 대부분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제일모직이 2% 넘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생명이 3%대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코스닥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1% 이상의 상세, 동서가 오늘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죠. 파라다이스가 어제 급등 이후로 오늘도 2.9% 오르고 있고요. CJ E&M도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메디톡스가 9% 이상 오르면서 코스닥의 바이오주들도 오늘 급등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GS홈쇼핑이 3% 이상의 강세, 웹젠, 로엔, 이오테크닉스도 모두 좋은 움직임으로 장을 마감을 합니다. 아모레퍼시픽 400만 원 이제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400만 원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움직임이 드네요. 오늘 395만 원까지 장중에 터치를 하기도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요. 주가 5일선을 타고 계속해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 이상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SK텔레콤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SK텔레콤이 장기적으로 좀 하락세를 기록을 하다가 나흘째 반등이 이어나가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중간 배당과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월요일날 시장의 시가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고요. 대우인터내셔널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1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우인터내셔널 주가가 사실 계속해서 하락세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이번 후에 3월까지 주가가 약세를 기록을 하다가 3월 지나서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2.3%대 강세를 기록을 합니다. 국제 유가 하락과 연동되면서 하락세를 기록을 하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오는 움직임이죠. 자, 웰크로는 중국 쪽 시장의 성장 기대감 속에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황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고요.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3,93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웹젠도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게임들 매출이 흥행을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오늘 7.5% 오르고요. 4일간의 급등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하지만 49,000원에 터치하고 고가 대비해서는 좀 밀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미코젠 확인해보죠. 자, 아미코젠이 10% 이상의 급등으로 장을 마감을 합니다. 73,000원. 아미코젠 같은 경우에 지난해 무증도 경험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70% 이상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안으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는 종목들, 바이오, 화장품, 증권주를 제외하고서라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중소형주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오늘 시장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3일의 마감 전략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자,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비장입니다. 바이오와 IT 부품주들 그리고 음식료에 관심을 가지자라는 의견 제시를 했고요. 와우넷 이호금 파트너입니다. 종목별 순환매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와우넷 김우신 파트너, 코스닥의 시총 상위주를 중심으로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강세 행진을 이끌고 있다라는 의견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3일의 마감 전략 이후에 이제 마감 중계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윤정 연구원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코스피 예상 체결은 지금 2,443.3포인트로
0.13% 오르면서 장을 마감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오전에 기관과 그 개인의 매도세 그리고 여기에 전일 뉴욕 증시의 하락세까지 겹치면서 장 초반에는 그 하락세로 좀 출발했지만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커지면서 좀 플러스로 마감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거래손 2,556억의 외국인 순매수를 지금 보여주고 있으면서 외국인들의 그 매수세가 오늘 2,140포인트까지 이상 좀 올렸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코스닥의 예상 체결 지수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종가가 고가네요. 역시나 708선까지 오늘 올라가기도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700선 근처에서 저항이 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많이 했는데 그런 예상을 뛰어넘고 주가는 강세를 기록을 하고 있죠. 어떻게 마감되고 있나요? 네, 코스닥 시장의 상승세는 정말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매우 강하다라는 느낌 오늘 장에서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7년 3개월여 만에 700선을 돌파하고 있는데요. 역시 대체적인 예상과는 다르게 700선 돌파 이후 오히려 기관들의 매수세와 함께 상승폭은 더욱더 확대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코스닥 시장의 상승에 대한 그 히어로는 기관들의 수급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 4월 들어서 기관들이 하루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매도의 연속성을 보였습니다. 그나마 그 하루 매수세 정도도 40억 원 정도대에 불과했기 때문에 매수라고 하기에도 사실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요. 그랬었던 그 기관이 거의 한 달여 만에 600억 원대의 강력한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중순경이었었죠. 640에서 650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시점에 바로 기관들의 이러한 강력한 매수세가 좀 등장을 했었는데요. 오늘의 기관들의 매수세와 함께 그 규모는 꽤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셀트리온을 주축으로 한 범바이오주들이라든지 헬스케어 그리고 미용 관련된 종목들의 초강세가 특히나 눈에 띄는 하루였었고요. 무엇보다도 홈쇼핑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장 동반에서의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메디포스트와 함께 녹십자셀, 루트로닉, 휴메딕스와 메디톡스 등이 그 주인공들이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전반적으로 매수에 대한 상승 흐름과 함께 상승 종목 수가 600여 개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하락 종목 수는 370여 개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서 오늘 700선 돌파 자체로도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 안에 질적인 내용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은 강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바이오, 화장품주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코스닥 시장에서 사실 600선까지 올라가게 만들 수 있었던 이 모바일 게임주들이 영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웹젠을 제외하고서 오늘 소프트맥스가 또 하한가까지 가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업종별 순환매를 기대해볼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가는 종목만 가는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기관들의 매수가 강하게 유입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600억 이상 기관들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를 상쇄시켰습니다. 종가 확인해 보고요. 앞으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금요일 시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은 역사적인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세장이 왔습니다. 꽃 시장이죠. 종목별 장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코스닥 지수는 오늘 700선을 넘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7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2008년 1월 10일 이후로 700선을 돌파하면서 지나긴 박스권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피는 0.17%대 상승한 2143선으로 오늘 장을 강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오르는 시장에 대한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고요. 먼저 특징주부터 골라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부터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전체적으로 대형주들도 상승세 한 반반 정도는 이렇게 좀 떨어지고 오르는 모습 보여주었지만 전체적인 고른 상승세를 대형주 위주에서 좀 보여주지 않았나 판단이 들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전에 좀 지수를 많이 움직였었던 건설주와 증권주들이 오늘은 좀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코스닥의 그런 700고지를 같이 가는데 이런 흐름은 좀 동참하지 못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현대건설이 2.7% 그리고 GS건설 1.24% 떨어지면서 최근에 많이 올랐던 그런 차익 실현에 대한 그 우려가 지금 건설주들은 좀 나오는 모습으로 오늘 마감을 했었고요.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올해 1분기 실적 기대감 그리고 중국과 일본 증시의 화랑 때문에 같이 좀 그 이득을 봤었던 증권주들도 오늘 뭐 삼성증권 0.75% 조정받고 그리고 유한타증권 3% 조정을 받으면서 증권주들도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특징적인 종목으로 한다면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400만 원대 진입이 거의 좀 아모레퍼시픽이 400원대 진입이 거의 눈앞에 오지 않았나 판단이 들고 있고요. 지금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아모레퍼시픽의 목표 주가를 지금 450만 원까지 이상 계속 내놓아주면서 아모레퍼시픽의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지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4.2%, 4.27% 상승하면서 391만 원으로 좀 마감을 했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오늘 한진의 상승세도 눈에 띄었습니다. 5.61%. 외국인과 기관이 장중 내내 순매수세로 이어지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 정석기업과의 그런 합병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면서 한진의 그런 부채 비율이 좀 감소한다는 그런 프리미엄 받을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와주면서 장중 내내 계속 상승 여력을 계속 갖고 가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도 6.9%의 강한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오늘 뭐 음식료 업종의 전체적인 상승 여력을 보여주었는데 그중에 대표 주자가 바로 롯데칠성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전에 롯데칠성이 했었던 그런 처음처럼이 그 전에 약간의 판매량은 부진했던 모습 보여주었지만 최근에 도수를 낮추는 실험을 강행하고 이것을 판매를 하면서 매출의 기대감에 대한 평가가 계속적으로 나와주면서 롯데칠성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도수를 18도에서 17.5도로 낮춘 다음부터 현재까지 봤을 때도 매출액이 10% 정도 증가한다는 평가가 계속 나와주면서 롯데칠성에 오늘 좀 상승률을 이끌지 않았나 판단이 들고요. 반면에 LG화학과 현대중공업은 좀 하락세를 좀 이어갔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가 이제 곧 다가와 주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국제 유가가 급등 소식 때문에, 약간의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1% 오르다가 장중에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하락세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그런 압수수색에 대한 얘기가 오늘 또 불거지면서 투자 심리를 좀 흐려뜨리는 모습 보여주지 않았나 하면서 현대중공업도 오늘 4% 정도 하락해서 마감을 좀 했습니다. 여기에 좀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페노션 같은 경우에도 좀 하락세가 좀 나와주었는데 페노션 같은 경우에도 우상 감자에 대한 가능성이 시장에서 얘기 나와주면서 시장 대비해서는 하회하는 모습 나타내주고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특징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을 오늘 700선을 넘게 만든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말씀을 드렸었던 대로 오늘 코스닥 시장 내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었던 종목을 기준으로 라인업을 좀 세워보면 역시 대표적으로 바이오나 의료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좀 셀트리온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 2시를 기점으로 해서 셀트리온이 급격하게 좀 플러스에 대한 전환 흐름이 좀 일어났었죠. 대부분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끝을 내긴 했습니다만 유행성 독감 치료용 항체에 대한 물질 특허 취득 소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셀트리온보다는 추가적으로 그 외적인 바이오 관련된 업체들, 대표적으로 메디포스 등을 꼽을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종목들의 상승폭이 훨씬 더 컸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함께 보령메디앙스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 상한가 좀 기록을 했죠. 라인업 확대에 따른 중국 시장 본격적인 진출과 함께 기대감이 좀 모아졌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삼천당 제약이 오늘장 5% 상승으로서 신고가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장중 고가에 비해서는 다소 좀 상승폭은 축소가 됐습니다만 최근 현대인들이 전자기기에 대한 사용률이 높아지고 있고 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이 안과용의 제품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죠. 그런 상태에서 인공눈물 치료제에 대한 강점 갖고 있는 삼천당 제약에 관심 모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아트론과 AP 시스템 말씀드릴 텐데요. 두 종목 모두 OLED 관련돼서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이죠. 무엇보다도 수주 증가에 따라서 올해 실적 개선 기대감 두 종목에 모두 투영이 되면서 상승 마감 보였습니다. 네, 코스닥 특징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시아 증시 마감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죠. 비단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글로벌 증시 대부분이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오늘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딩투자증권 국제영업부 우성재 팀장 연결해 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강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 지수만 약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1.117% 하락한 19,652.88포인트에 장 마감하면서 1%에 넘는 하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 지금 선물을 중심으로 한 매도 물량들이 꾸준히 출현하면서 증시의 하락 기조를 이끌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니케이 지수는 2만 선을 돌파하지 못한 이후 지금 시장에서의 단기 매도 물량들이 꾸준히 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단기 차익 매도 물량들의 꾸준한 출현 속에서 증시의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특별한 하락 물량보다는 투자 심리가 단기 차익 매도 물량에 대한 욕구가 더욱더 커지면서 증시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반면 중국 증시 연일 강세 움직임을 이끌면서 2%에 넘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상위 종합주가 지수는 2.39% 상승한 4,295포인트대 장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전일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석유 관련주들의 강세 속에서 지수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제 인프라 관련주들의 강세 또한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에서의 계속적인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상해 종합주가 지수 연일 강세 움직임을 이어져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수급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으로 살펴보면 오늘 코스피를 이끌은 것은 외국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들 어떤 종목 주로 사고 팔았습니까? 네, 오늘 업종별로 본다고 한다면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은 샀던 업종은 제조업종, 금융업종, 전기전자, 전기가스 업종을 위주로 매수폭을 늘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수한 업종은 보험업종 그리고 유통업종 이런 그 내수주도 위주로 기관 쪽에서도 관심을 좀 가지면서 외국인의 동반 순 매수를 이끌었다고 좀 볼 수 있고요. 종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바로 한국전력이 매수 1위로 지금 올라온 모습 나타내주고 있고, 위에는 SK하이닉스, 3위는 현대모비스, 하위는 삼성전자 순으로 매수세를 늘렸습니다. 한국전력의 외국인 매수세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이어지면서 상승세를 계속 나타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순 매도로 봤을 때는 외국인 가장 많이 팔았던 오늘 종목은 LG생활건강이 1위로 순 매도를 가장 높게 보여주었고요. 2위가 포스코, 3위가 삼성중공업, 4위가 KTNG, 그리고 5위가 LG생활건강 우선주를 순 매도의 순으로 지금 올렸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 오늘 가장 많이 산 종목은 기아차를 기관은 거래소에서 가장 많이 샀고요. 두 번째가 삼성생명, 세 번째가 코스맥스, 그리고 4위가 생활건강 순으로 순 매수폭을 가장 키웠습니다. 반면에 순 매도는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중공업,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제철 순으로 순 매도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의 수급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아까 허윤정 연구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유를 들자면 히어로는 기관이었죠. 오래간만에 강력한 매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기관이 좀 도와줘야 코스닥이 가는 장입니다. 오늘 어떤 종목들 주로 사고 팔았습니까? 네, 외국인 기관들의 오늘장의 시선은 일치를 했습니다. 물론 종목별로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방향성 자체는 역시 바이오나 헬스케어 쪽에 상당히 쏠려 있었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메디톡스라든지 마크로젠 그리고 아미코젠 등은 동반 순매수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밖에 외국인의 매수 타픽은 오스템 임플란트, 그리고 기관의 매수 타픽은 휴메딕스와 메디포스트가 올라와 있는데요. 각각 이 두 종목에 각각 100억 원 이상씩의 상당히 매수세를 집중시킨 점 특징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매도 종목도 일치했습니다. 오늘의 매도 타픽 바로 셀트리온인데요. 외국인은 셀트리온 쪽으로만 무려 675억 원, 그리고 기관들은 155억 원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이 밖에 최근 외국인이 셀트리온과 함께 다음 카카오 쪽에 대부분의 매도세가 좀 집중되고 있죠. 150억 원 정도 나왔는데 두 종목에 대한 매도를 봤을 때 오늘 전체 매도 물량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의 경우에는 또 차이나 그레이트라든지 SM과 컴투스, 위메이드 같은 일부 게임주 그리고 엔터주 쪽에 다소 매도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코스닥의 수급 특징주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외환시장 마감 동향 짚어봅니다. 와우넷 이희진 파트너 연결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원달러 환율이 소폭 하락세로 마무리가 되면서 달러당 1,08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흐름 어땠습니까? 네,
오늘은 그동안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잠깐 쉬어가는 구간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한 주를 이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달러를 제외한 모든 것들이 올랐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전부터 달러와 모든 다른 뭐 화폐들뿐만 아니라 원자재들이 반대로 좀 움직이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슈퍼달러 흐름이 좀 꺾여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슈퍼달러가 꺾인 이유는 연준 의원들의 어떤 부엉이가 아니죠. 비둘기적인 발언에 좀 비롯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준 의원들의 연설이 오늘도 상당히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금리 인상이 연말에도 이제 불확실하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이에 대해서 이제 달러는 가치가 이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달러의 반대 통화인 유로화 상승, 그리고 달러의 반대 원자재인 유가 상승. 당연히 이제 원화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의 수요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조정은 좀 일시적인 조정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를 좀 예상을 해보면은 다음 주는 기록적인 외국인들의 원화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좀 원달러 환율도 상승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즉 외국인들이 원화를 많이 찾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많이 매수한다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게 시장에는 긍정적인 지표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 정도, 다음 주 시장 월요일 개장이 되면은 역시 외국인들 수요가 있다라는 것을 근거로 삼아서 재차 이제 1,100원 선까지 천천히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외환시장 동향 오늘 이희진 파트너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으로 시장에 대한 전략과 함께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예상도 해볼 차례입니다. 대형주가 이제 2143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종목도 눈여겨봐야 하는지 그리고 시장 다음 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우선 최근에 코스피를 이끄는 게 바로 외국인의 수급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지금 외국인들도 9일 연속 순매수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좀 해외 증시가 약간의 주춤하는 사이에도 우리나라에 계속 매수세를 유지하는 것은 다른 미국과 유럽보다도 우리나라의 그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이 더 가파르게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여기 ROE까지도 개선된다고 하는 그런 시각까지 나와주면서 외국인들이 평균적으로 최근 5일 때 3천억 이상의 순매수를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수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더 상승 랠리는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자금 유입 속도로 말씀드렸지만 그 전보다도 평균적으로 3천억 이상의 매수를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면서 투자자분들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과열에 대한 우려를 하지 마시고 중장기적인 접근으로 계속 그 보유 관점을 유지하셔야 되지 않나 판단이 들고 있고 이런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사냐라고 본다면은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좀 다시 한번 종목들을 골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 증권사들도 목표 주가를 높여주고 있는 대형주들이 주가가 같이 가는 모습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같이 참여하셔도 충분히 늦지 않은 시장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업종별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종목별로 관점으로 해서 보험업종 최근에 삼성생명도 삼성생명, 한국전력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많이 몰려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좀 매수세를 다시 한번 갖고 가셔도 늦지 않는 그런 시장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7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코스닥이 강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코스닥 시장 브레이크가 좀 없는 듯한 느낌 좀 듭니다. 굉장히 강한 상승 에너지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태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예단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상승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상황에서 섣부르게 좀 우려감으로 어느 정도 좀 우려감 자체로 인해서 매도를 좀 먼저 한다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예단보다는 오히려 시장에
때문에 흐름을 좀 살펴보시면서 순응하는 대응 전략이 지금으로선 최선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종목 싸움은 조금 더 이제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도 화장품 바이오주들 강세 보였습니다만 게임주들 수급 좋지 않았었고 움직임도 상대적으로 저조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수급 플레이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기관 매수의 연속성을 파악해 가시면서 그들이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에 함께 관심을 좀 집중해 보시는 전략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전략까지 자세하게 세워봤습니다. 이번에는 선물시장 마감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 오늘 송병준 파트너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송병준입니다. 자, 오늘 선물시장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연출하다가 장 마감 직전에 하락 반전하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우리 선물시장은 금일 말씀하신 부분처럼 오전장에 다시 한번 고점을 확인하면서 여전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였고요. 또 270포인트 바로 문전까지 도달하면서 강한 상승세 흐름을 보였지만 역시나 한 주 동안 내내 강세였던 부분, 그다음에 주말이란 부분이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면서 막판에 좀 차익 매물성이 출현되면서 좀 조정권을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지금 마지막에 좀 눌렸던 상황을 가지고 한 주가 마감됐기 때문에 매물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여치됐든 이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좀 쉬는 구간이 발생됐기 때문에 다음 주, 이번 주 동안 매수했던 매물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경우 시장이 다시 한번 좀 조정권에 진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시세의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는 선물지수로 한 266포인트, 종합주가지수는 2095포인트 선에서까지의 기술적인 눌림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이후의 시세의 전환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번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한 주 동안 좀 과도하게 달려왔던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쉬는 부분으로 마감된 부분이고 일단 월요일 정도까지도 일단 1차적으로 좀 승부를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다음 흐름에 대해서는 월요일 날 장 마감 이후에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들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와, 오늘 송병준 파트너와 함께 선물시장 상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감 중계 함께해 주신 분들 KTB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 허윤정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장중 프로그램 내내 소개됐던 종목들, 종가 기준의 수익률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출발 증시 특급 스타겐스타 챌린지 탑5 종목의 수익률입니다. 슈피겐코리아가 10% 이상 수익률 기록하면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최근에 달리고 있고요. 제주반도체가 5% 수익률, 스페코가 3% 수익률, 포티스가 2.8% 수익률, 후성은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신규 편입 종목이 있습니다. 리노스를 3,795원에 그리고 EM텍을 14,950원에 신규로 편입을 하게 됐습니다. 마켓포커스 증권사별 포트폴리오 오늘은 수익률 총정리하는 날이죠. 먼저 SK증권 본사 영업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경인양행이 5.9% 수익률로 가장 좋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 강북금융센터의 포트폴리오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여기서는 KCC가 1.3%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KB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창해에탄올이 57% 수익률, 인트론바이오가 59%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웨어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티웨이홀딩스가 13% 좋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메일유업이 2.4%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사별 포트폴리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